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와, 이거 좋은 소식 아닌가?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나스닥을 포함한 시장은 오히려 뚝 떨어졌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연준이 동결이라는 말 뒤에 숨겨둔 진짜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동결이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시장은 우리가 놓친 무언가를 아주 정확하게 읽어낸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을 따져보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바라던 희망사항과 연준이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경제 현실 사이에 아주 큰 간극이 있었던 거죠. 시장은 정말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아,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혀가고 올해 금리도 한두세 번은 내리겠지? 하는 연착륙 시나리오 말이죠. 하지만 연준이 마주한 현실은 뭐랄까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물가는 생각보다 끈질기고 금리 인하는 해봐야 한 번일까 말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아주 차가운 현실. 이걸 바로 노랜딩이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탐정이 돼서 이 새롭고 훨씬 매파적인 현실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단서 3가지를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인플레이션의 역습입니다. 최근 중동 문제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연준도 물가 전망치를 슬그머니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그 물가가 다시 올라온다? 그럼 금리를 내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서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경제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보통 경제가 좋으면 주식시장에도 좋은 거 아니냐고요? 지금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얘기가 좀 다릅니다. 경제가 이렇게 팔팔 끓는데 연준 입장에서 굳이 금리까지 내려서 경기에 기름을 더 부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이걸 빌미로 고금리를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결정적인 3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점도표의 변화죠.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장기금리 수준이 3.1%를 향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건 단순히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좀 줄었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는 과거의 0%, 1%대 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사실상의 선언인 거죠. 이게 바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그날 그렇게 크게 흔들렸던 진짜 이유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3.1%. 연준이 새롭게 설정한 장기 중립금리의 목표치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했던 1%의 세상은 이제 끝났다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 이 단서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이걸 매파적 피드백 루프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정학적 불안이 유가를 끌어올리죠. 그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요. 여기에 원래부터 뜨거웠던 경제가 더해져서 물가를 더 자극합니다. 결국 연준은 안 되겠다.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겠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저울 이미지를 보시면 상황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쪽에는 튼튼한 고용, 좋은 GDP 성장률 같은 경제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거워질수록 반대편에 있는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유지라는 나쁜 소식도 같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줄 최종적인 답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부드러운 연착륙도 그렇다고 고통스러운 경착륙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제3의 시나리오입니다. 정답은 바로 노 랜딩, 즉 착륙 불가 상태입니다. 이 비행기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경제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엔진이 너무 과열된 거예요. 그래서 2% 물가와 저금리라는 목적지 활주로로 고도를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상공을 맴도아야만 하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파월 의장의 이 한마디가 사실상 모든 논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잡힐 거라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확신이 부족하다. 금리 인하가 보장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정책 기조의 변화를 암시하는 거고요. 시장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 새롭고 낯선 현실이 우리 투자 전략에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의 제로금리 세상과 지금의 노랜딩 세상은 모든 게 다릅니다. 안정적이던 성장은 과열로, 수요 중심의 물가는 지정학적 유가 쇼크로, 비둘기 같던 연준은 매로 변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1% 금리 시대에 통했던 투자 공식들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연준은 이제 철저히 데이터만 보고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로 성장주에 올라타기보다는 금리가 높은 시기에 강한 가치주나 배당주 중심의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고민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유가나 금리 같은 거시지표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챙겨봐야 하고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언제 금리 내리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가 이 고금리 장기화 시대를 버틸 체력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연준은 우리에게 새로운 순환 고도를 알려줬어요. 바로 고도 3.1%죠. 경기 침체보다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는 이 노랜딩 시나리오, 그리고 그에 따른 고금리 유지가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 된 겁니다. 이제 저금리 시대에 대한 막연한 미련은 버리고 이 낯설고 높은 매파적 고도에 우리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과연 이 3.1%라는 높은 고도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는 걸까요?